오늘 그 미래통합당이 당사를 다시 여의도로 옮겼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 짐이 그 전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한나라당 현판 들고 그걸 짊어지고 천막당선으로 갔던 기억들 하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뭐 차떼기 이런 논란 때문에 당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당 정당을 해체 못하지? 제가 늘 주장해 왔잖아요. 제대로 된 쇄신을 하려면 정당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무소속으로 있다가 다시 쇄신한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 박근혜 탄핵됐을 때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해산이 됐던 게 맞아요. 그래야 정상적인 거였죠. 통합진보당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해체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의 재산이 500억 정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요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지. 해산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척을 하려다 보니까 저번 때도 선거용으로 그 당시에 그 여의도에 있던 당사를 영등포로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영등포 사이에 있는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하나 만들었어. 불편했던 모양이지. 그래도 그때도 그 당사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미래한국당 당사가 그 당시 미래통합당 당사랑 같은 주소 이런 식으로 막 있었잖아요. 아, 네. 맞아.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온 거야 지금. 예. 빌딩 하나 사가지고 400억짜리. 그 빌딩 자리가 그 여의도에서 유명한 호텔 중에 켄싱턴이죠? 켄싱턴. 네, 켄싱턴 호텔이 그 정봉주 의원 때문에 맞아요.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 원래 그 약간 은밀하게 1대1로 이렇게 돼 있는 커피숍, 이렇게 이 커튼이 쳐져 있는 커피숍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용하게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보좌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호텔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김종인 씨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400억이 넘는 돈이 계속 이렇게 예금으로 짱 박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쳐갔던 당대표들이 손을 못 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종인이 그 돈을 움직여서 재산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로 야 김종인 그냥 허명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러죠. 아직 100억은 남아.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 돈이면은 내 마음대로 쓰겠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동의와 동의를 얻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질렀다는 그 자체는 김종인 씨의 어떤 능력으로 치지만 어쨌거나 뭐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분이니까 뭐 건강 잘 챙기기 바랍니다. 16년 만에 여의도 당사로 복귀를 한 거 축하드리고요. 당명 바꾸고 당 로고 바꾸고 당사 바꾸고 정말 뭐 수도 없이 바꿔야 되는데 16년 만에 여의도 당사로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 지난번에 옮기기로 했잖아, 우리. 네. 뭐 어차피 거기 세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옮기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역사적 흐름도 분명히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100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로젝트 때문에 늘상 세대로 샀다가 최근에 대출 끼고 당사 하나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돈이 더 많았던 건 지금 국민의 짐이에요. 근데 이제 쇼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가난하다 하면서 이제 옮기는 과정에 쇼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한번 지른 건데요. 저는 그 새누리당 당사, 뭐 한나라 당사 있던 여의도에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거든요. 민심이 없다 보니까 당사 앞에 전투 경찰들이 막 지키고 있던 그 시절 1년 내내 그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말 포함해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도대체 뭐가 무서운 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게 지금 그 당사를 400억짜리 하나 만들고 사실은 그게 서민들의 로망 아니에요? 그 빌딩 주인이면은 세가 따박따박 나오잖아. 근데 그 당사를 전부 다 자기들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층은 아마 세를 내줄 거고 지하라든지 이런 상가 내줄 거고 자신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전체 빌딩 중에 한 2, 3층 정도 쓰는 시대적 흐름이 당사가 필요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웬만한 국회 그러니까 관련된 거는 국회로 옮기고 실제 당사 안에는 별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당의 조직만 남아있는 것 뿐이죠. 다들 디지털로 하고 외부로 하고 하는데 이제 시대를 역행해 가는 거네요.
갑자기 집을 사. 그러니까 가난한 당 쇼는 끝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400억 빌딩에서 얼마나 많은 세가 나올지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바로 그런 에휴 참 이상하죠. 자, 그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그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자기소개 관련한 그 웹자보 이런 거 보니까 나 얘들은 일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급할 가치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 논란이 좀 중요한 지점에 놓였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 지금 그 논란이 됐던 거 한번 좀 볼게요. 주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어처구니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목사님 난 저게 보였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네. 아, 훌륭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당에 이런 애들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기독교 일배. 예. 다음. 예, 봐봐. 이재빈, 난 커서도 운동권처럼은 안 될란다. 이런 애들이 난 제일 짜증나. 운동이라도 해봤니? 운동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주동아리 놀릴 수 있게끔 해준 사람들이 다 운동권의 역사의 노력이란 말이죠. 저 밑에 보면은 저런 짓을 하는 이유가 나와요. 육군 땅계 1보병. 알보병. 포상과 14개. 그러니까 이게 저게 추미애 최대 장관 업적이에요. 아들을 타겟으로 해고도 만들었었죠. 하나 그러니까 더.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치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얘 웃기는 애들이에요. 얘 김금비. 요건 이제 뭐 한강 갈변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뭐랄까 좀 자유로워진 청년들의 어떤 그 자기들을 뭔가 주장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위기에 분명히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을 징계해버림으로써 이 당이 좀 웃겨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의하고 말면 되는데 비대위 차원에서는 징계를 해버리고 주호영은 청년들 편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국민의힘이 분열될 수 있는 그 지점이 놓였습니다. 전 요거를 보고 나서 우선은 저 세 개 포스터를 보고 또 누가 만들었지? 쟤네들이 실존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문관은 사실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군대잖아요. 그 군대 안에서 최악의 인물을 우리가 고문관이라고 하죠. 근데 저 정도 고문관은 군대에도 없어요. 과연 저런 쟤네들은 접신한 애들이 아닐까? 무슨 신을 접신했죠? 병신. 접신한 저 실존 인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쟤네들이 한 말이 모두 다 국민의 짐에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어떤 면에서 도움이 안 되냐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육군 땅계 알보병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알보병이 뭐야? 알배긴다고. 아. 다리 알배긴다고. 그러니까 땅계는 육군을 비하하는 비속어고요. 그러니까 당직자라는 사람이 우선 시작부터 비속어를 쓰는 거예요. 포스터에다 대놓고. 근데 땅계는 육군을 비하하는 말이고 이런 땅계밖에 안 되는 육군 새끼들은 또 심지어 보병이야. 보병은 맨날 걸어만 다니고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다리에 배기는 건 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육군 출신 군대 갔다 온 사람 한 번에 다 비하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포상휴가 14개, 나 너보다 많이 받았거든? 근데 포상휴가 14개가 되게 많이 받으면 자랑을 하는 건데 인생 최대 업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라는 걸 스스로 자백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엄마 목사. 그러면 뭐 하나님 나도 믿지만 예, 안 믿는 뭐 종교 차별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고 곧버스 얘기한 그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뭐예요? 버스는 또 뭐예요? 이게 인버스 곱하기인데 곱하기 두 배로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경제대공황이어갖고 다 폭망을 할 것이라고 자기는 저주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망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버스에 자기가 곱빼기 투자를 던진 거야.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너무 잘 살려놔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너무 봐갖고 한강에 와서 죽으려고 했다는 건데 이거가 그러니까 자기들 이게 뭐 청년이 중앙당 청년위의 지도부 수준이 이 정도고 자기 인생 최대 업적이 알배기고 포상받은 것밖에 없고 나라 경제 망하기를 저주기도 하는 애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거를 왜 만들었냐고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안 좋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한 데까지 이해가 돼요. 저 짓거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대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비대위 차원에서는 징계를 해버려. 면직을 해버려. 직책을 줬던 걸 뺏는 거예요.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된 거란 말이야. 근데 한쪽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실수도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감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돼버렸다는 이야기지. 청년에 대해서 막 뭔가를 오픈시켜 놓은 정당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인 비대위원장께 결정하고 원내대표 결정이 또 다르고 이 상태가 지금 이렇게 묘하게 서 있는 지점이고 네. 지금 청년 비대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도 비대위, 전체 중앙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고 요 모양새거든요. 물론 이제 얘네들 먼저 비판을 조금만 하자 그러면 그냥 개념 없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저런 애들이 사실 청년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저런 애들이 청년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자기 어머니가 목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공공연히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정치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일을 이게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무개념들. 네. 아까 뭐 알보병 이런 것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청년위원, 해임된 청년위원들의 면면이, 그러니까 2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좀 과격한 표현들을 할 수 있다고 정말 크게 봐줘서 그렇게 굉장히 좋게 봐줄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단 1g도 없다는 게 너무 투명하게 보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살림 지식 총서라는 굉장히 좋은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50권인가 정도 되는데, 그 한 권이 한 20페이지,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거기에 뭐 정치의 기원, 뭐 현대 정치 사상 1, 2, 3, 4 그거 한 권이라도 읽어보면 이런 정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루지를 못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정치를 들어가기도 앞서 그런 책을 읽었으면 이런 국민의 당의 청년위원회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않았겠지. 그냥 얘들은 그냥 유명해지고 싶은 거지. 이 정치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세 명을 보니까 우리한테 장경태나 황희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너무 수준 차이, 클래스 차이가 쫙 나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비교가 너무 확연하게 됐고, 그 외에 지금 단독으로 또 보도된 게 얘네가 또 청년위원회 카톡방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욕을 한 거예요. 당 징계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노출이 된 것 때문에 회사에 잘릴 위기다. 근데 우리 회사 사장은 대깨문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훌륭한 회사인데? 그러면 이 보도를 또 그 회사 사장 대깨문이 보겠죠. 그럼 걔는 그냥 빼박인 거야. 이거 보고 있겠네, 대깨문이면. 아니 근데 대깨문이면요 그렇게 안 자르죠. 그러니까 그 군사 독재 문화에 그런 식으로 너 그렇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먼저. 야수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에 대한 기본이 없이 마치 그냥 재기발랄한 SNS 정도 수준의 자기소개를 문구를 그게 청년위원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 우리가 정의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을 왜 욕합니까? 정치에 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다거나 이런 게 아닌 사람들이 뭔가 이슈 하나를 갖고 뭔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양 표현하는 무개념 때문에 화를 냈던 거거든요. 똑같아. 더 심하지 사실은 이런 애들은 하는 짓거리가 이게 쓰는 게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니. 정치인은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들도 정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고 청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완전 무개념인 거죠. 앞서서 서울 봉헌하신 분이 구속되셨기 때문에 네, 본받을 만하죠. 근데 그들이. 주호영이 하는 말이 저는 더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추석 때 이런 자살골 이제 헛발질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호영은 이게 뭐 이런 정도의 실수는 뭐 별거 아니지, 뭐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특권이야 실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선 저는 묻고 싶죠. 당신은 뭐 아직 청년인가요? 네, 항상 실수를 그렇게 남발을 하는데, 아니면 그 특권을 상실한 늙은인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뭘 봐야 되냐면, 얘네들이 그냥 청년 그 위원회에 있는 소속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국민의힘의 중앙당 지도부가 이런 말을 하고 청년위의 지도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양쪽 다 지도부거든요. 네. 근데 이 지도부가 정말 양쪽 다 시대착오적이다. 한쪽은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고 한쪽은 혼자 앞서 나가면서 사춘기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청년위원회에서는 아니 어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라는 입장이 큰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청년은 나이가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청년은 마음이에요. 문 대통령 청년이시죠. 생각이 젊으니까. 20대 참 나이가 20대로 청년이 아니고요. 네. 그냥 일배입니다. 일배.